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재차 확인시켜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 차출에 관한 이야기에도 굉장히 지혜롭게 답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루턴전을 앞두고 주요 소식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What's the latest team news?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그 인터뷰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손흥민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상태가 괜찮은지. 그런데 일단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노루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문을 엽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팬들에게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꽤 큰 무릎 부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마터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이제 윙어로도 뛸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리시치도 아픈데, 그리고 이제 뭐 브레넌 존슨도 아직 100%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은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He trained the last 2 days. 지난 이틀 동안 트레이닝 했다. 그래서 no problem.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상승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기자들도 상당히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이따가 손흥민 선수의 A매치 차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루턴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How resilient? 이 resilient라는 말은 이제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루턴이 얼마나 좀 반등할 것 같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 그 경기를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경기 결과가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really tight games,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They haven't been blown away, 누구한테 완전 막 뭐 소위 발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진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건 상대팀 감독인 랍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뭐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dominate, 토트넘 축구의 최근 키워드죠. 지배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배하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토트넘이 좀 애를 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루턴전에 대한 다짐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루턴과 토트넘의 경기에 앞서서 지난 루턴의 경기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딱 1승을 거뒀습니다. 에버튼을 상대로. 그런데 에버튼이 최근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루턴 입장에서는 어쨌건 굉장히 행복한 EPL 첫 승, 역사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부각될 수는 있지만, 여하튼 루턴은 약팀이긴 합니다. 울버햄튼은 상대로는 이 울버햄튼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1대1로 비겼고, 풀럼에게 졌고, EFL컵에서 광탈.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루턴과 벌리와의 경기에서는 벌리가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리도 승격팀인데 승격팀끼리의 싸움에서 굉장히 치열했겠죠. 왜냐면은 야 이거는 우리가 승점을 가져가야 된다 이랬을 텐데 1대2로 졌고, 가장 크게 졌을 때는 이제 브라이튼 그리고 첼시와 붙었을 테인데 지금 루턴타운이 런던 팀들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성적이 원래 안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안 좋았던 팀으로 알려져 있고, 브라이튼과 첼시에게 3점 차 이상의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여하튼 굉장히 큰 패배를 당했지만 그 뒤로는 여하튼 뭐 1점 차의 패배, 뭐 이 정도로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 웨스트햄 상대로도 2대1, 풀럼 상대로도 1대0. 여튼 나쁘지 않습니다. 풀럼 하니까 또 EFL컵에서 토트넘이 광탈한 게 떠오르는데, 여튼 네 그랬습니다. 루턴타운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하튼 그렇게 큰 팀은 아니지만 1982-83 시즌 맨시티를 꺾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애매하죠. 왜냐면 맨시티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빅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름만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맨체스터 시티, 루턴타운. 그러니까 시티랑 타운은 다르죠. 여러분들도 그 영어에도 이제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타운은 약간 마을 같은, 루턴 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도시인데 이거는 시와 읍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두 팀 뭐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튼 루턴이라는 팀이 굉장히 작은 팀인데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뭐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튼 굉장히 작은 규모의 클럽이지만 그래도 EPL에 올라온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Will your team have to adapt? 그러니까 케니워스 로드가 어디냐면은 루턴의 홈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야 될 것 같냐? 라고 하는데 아유 뭐 적응하고 말고가 어딨냐.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경기력을 뭔가 좀 향상시키는 게 문제지 분위기에 적응하고 말고 이런 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EPL이 91년도에 이제 다시 출범을 했으니까 그 뒤로 1부 리그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루턴이 다시 EPL로 복귀한 이 스토리, 감동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fantastic story, 굉장한 스토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죠.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루턴 타운의 홈구장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마을 중심에 있죠. 주변에 뭐 여기 훔쳐볼 수 있는 높은 건물도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건물들이 있는 사이에 딱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경기장이 있고 굉장히 생소한 광경이죠.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 구장을 루턴이 EPL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투자를 합니다. 우리 다시 만들자. 관중 수도 좀 늘릴 수 있게 해주고, 어쨌건 EPL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안 볼까요? 이거 무조건 보러 오죠. 야, 우리 동네 축구 클럽이 EPL 갔다는데? 야, 이거 응원하러 가야지.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투자 굉장히 좋은 결정이고 그래가지고 밀어버리고 스탠드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 경기장은 거의 뭐 여기까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거의 뭐 1층 굉장히 귀여운 그런 느낌으로 이게 증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증축을 해가지고 이 정도가 된 거고 여튼 굉장히 아늑한 그런 곳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고 저는 궁금한 게 과연 EPL 카메라가 여기에서 이제 중계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잡힐까? 이게 그 스테디움이 크면은 높은 곳에서 카메라가 잡기 때문에 뭔가 되게 시원시원한 뷰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낮은 곳에서 카메라가 잡으면은 이거 카메라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카메라들이 잡으면은 그러면 과연 이 뷰가 어떨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튼 궁금하고 여튼 이 아담한 구장에서 펼쳐질 빅경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로셀소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이제 불려가게 되면서 괜찮은 거냐 지금 몸 상태가 괜찮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하나 더 이야기해주죠. 브라이언 힐 브라이언 힐도 괜찮고 그리고 지오바니 로셀소도 괜찮다. 그러니까 참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한 선수 물어보면은 다른 선수들도 다 같이 이야기해주고 굉장히 좋은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보스 그러니까 그 A매치 대표팀도 해봤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떤 부상 이슈 그리고 뭔가 이제 요즘에 훈련을 많이 못하고 이랬는데 클린스만한테 좀 manage him carefully 조심하게 다뤄달라고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사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직접적으로 클린스만한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손흥민 좀 살살 다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 게, 뭐 대표팀도 중요하고, 클럽팀도 중요한데, 지금이야 이제 대표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토트넘에서 좀 안 데려오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팀이 좋을 때는 토트넘에서 좀 쉬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도 중요한 만큼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간접 화법을 쓰죠. I'm sure 나는 확신한다. 위르겐 클롭이 아니죠. 위르겐 클린스만이 왜 이렇게 손흥민을 클롭 감독이 더 잘 돌봐줄 것 같죠? 같은 위르겐인데 참. 여튼 자 손흥민을 잘 돌봐주겠지. 그리고 손흥민도 스스로를 잘 돌볼 거다. 그러니까 책임을 양쪽에다가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클린스만도 손흥민을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고 손흥민도 스스로 좀 잘해라. 그래서 뭐 국가대표팀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접 대표팀을 맡아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을 때는 선수들이 클럽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선수들을 굉장히 잘 돌봤다.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클린스만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라. 이거 내가 대표팀 감독일 때는 완전 선수들의 상황이랑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었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너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지? 요즘에 훈련도 잘 못하고 힘든 거 알고 있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똑똑하고 뭐 대단히 뭐 드라마틱하게 뭐 할 건 없다. 손흥민이 뭐 엄청나게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손흥민이 스스로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좀 몸을 사릴 필요가 있을 수 있죠. A매치 경기를 할 때 뭐 친선전에 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태클을 하고 막 엄청나게 수비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근데 그래도 뭐 대표팀 옷을 입고 뛰는 거니까 뭐 너무너무 설렁설렁 뛰기도 그렇고 여하튼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윙어들이 지금 부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괜찮냐 이런 질문도 나오죠. 근데 이제 뭐 페리시치, 솔로몬, 존슨, 브라이언 힐 그러니까 뭐 사실은 훈련을 그렇게 많이 못한 선수들이 되게 많고 근데 좋은 선수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클루셉스키 있고 손흥민 있고 히샬리송 있으니까 뭐 그래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럽 축구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진짜 힘들었겠다. 이것도 이제 사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레비를 향한 압박.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가면 이걸로 되겠니? 이런 이제 압박을 하는 느낌이죠. 자, 맨 끝에는 어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벨리스도 그렇고 제이미 돈리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의 이름인데 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군으로 쓸 생각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제이미 돈리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제 이적을 한 스칼렛도 있죠. 스칼렛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1군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 임대를 갔다가 더 성장하면은 돌아오고 뭐 그러지 않겠냐. 그게 인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좀 빅팀의 어떤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 어린 선수들입니다. 뭐냐면은 1군 선수들과 similar style 비슷한 스타일로 뛰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좋은 팀을 이야기할 때 그 first 팀과 유스 팀의 어떤 스타일이 비슷하다. 이거는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클럽의 철학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 갈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유스 선수들을 그 방향으로 키우지. 만약에 이 감독 때는 이렇게 하고 저 감독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이면 이제 유스가 이제 중간에서 나 어떤 거를 좀 노력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비를 강조하는 그리고 수비 후 역습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그때 강조해야 될 어떤 능력들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뭔가 점유하고 좁은 공간에서의 압박을 풀어나가고 그러면 이제 또 훈련이 달라지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좀 좋은 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징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 토트넘을 응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떠난 뒤에도 좋은 클럽으로 좀 유지되어서 올라가려면은 그러면은 철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팀 색깔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토트넘이 토트넘의 축구라는 것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초기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이 외에도 인터뷰 외에 이제 히샬리송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히샬리송도 ESP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랐냐라고 물어봤는데 히샬리송이 엄청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왜냐면은 선수들이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에 굉장히 동의를 했고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히샬리송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지금 토트넘의 선수들을 취재하러 오고 인터뷰하러 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지금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ESPN 브라질에서 막 토트넘을 취재하러 오고 이런 일들이 지난 시즌에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루턴과의 경기 전에 주요 통계를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은 루턴과 토트넘은 1992년 이후로 처음 만난다. 제가 이야기 드렸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8경기 무패 행진 중인 토트넘 6승 2무 상태 굉장하죠. 토트넘보다 지금 무패 행진을 더 길게 유지하고 있는 팀은 없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동률인 것 같고 그리고 루턴은 이제 런던 팀과의 경기에서 5무 4패 단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QPR과의 경기 지난 시즌 QPR과의 경기였고 QPR은 이제 2부 리그에서 만났기 때문에 1부 리그 팀과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2부 리그에서 런던 팀과의 경기에서도 힘들었다. 라고 이제 전통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슈팅을 한 팀이다. 138개. 난사 논란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슈팅을 했고 경기당 거의 20개의 슈팅을 했다. 지난 콩테 때와는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1997-98 시즌 이후로 토트넘은 이렇게 많은 슈팅을 한 적이 없다.
토트넘이 거의 역대급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요. 이브닝 스탠다드에선 토트넘이 3대1로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토트넘이 예전 전통적인 탑6 팀이기는 한데 지금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선 예측을 했고 스포츠몰에서도 이제 토트넘 3 무실점으로 이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BBC의 크리스 서튼 문어죠. 우리 BBC의 문어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에도 3대1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같은 경우에도 2대0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멀티골을 쭉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베르바토프는 3번 연속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최근 굉장히 좀 잘 맞추고 있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예상을 좀 믿어보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예측은 2대0 말고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서튼 이번에는 크리스 서튼의 손에 들어주겠습니다. 3대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토트넘이 그리고 무실점으로 계속 이겨야 되기는 하는데 한 번씩 불안한 상황을 보여줄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점 정도는 실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